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학개미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테슬라가 배터리 광물 확보를 위해 광산 투자에 나섭니다. 8일 미국 광업 전문지 마이닝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해 광물 채굴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자동차 사업도 모자라서 이젠 광물까지?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광물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요? 바로 사이버트럭의 선 주문량인 100만 대만 고려해도 테슬라가 조달해야 할 배터리 광물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테슬라가 올해 목표로 잡은 12만 5천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흑연과 니켈, 탄산 리튬, 코발트 등 대량의 배터리 광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산 사업에 뛰어드는 테슬라,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또 한번 테슬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회사죠. 어떤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로는 대표적인 게 역시 주가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어떤 회사의 가치를 100%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 추이인데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뭐 400달러에 거의 육박하기도 했었고요. 400달러로 곧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00달러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2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고요. 188달러 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미국의 7개 빅테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에서 테슬라는 사실상 탈락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회사의 최근 흐름이 안 좋은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역시 전기차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S&E 리서치 자료인데요. 지난해에는 많은 우려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성장세 자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캐즘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원래 지지랑 용어입니다. 지층에 단절이 생기면서 균열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얼리어답터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이 기술을 접하고 제품을 사게 되겠죠. 이게 끝나면은 주류 시장과의 사이에서 수요가 둔화하는 현상, 이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쭉 내려보면요, 한국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출고되기가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는 20개월, 거의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이런 점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의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원들 까다로워지고요. 연비 규제 같은 문제들은 생기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 이거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잖아요. 이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역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글로벌 1위 기업 비아디가 차지를 하고 있죠.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테슬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특유의 가격 정책,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이 가격 정책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종잡을 수 없는 거는 가격 정책만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 CEO 자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약 리스크 같은 것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 이런 점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오늘의 주인공 기사로 돌아와서요, 바로 사이버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여기에 사진이 실려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신차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신차 효과라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트럭은 출고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차갑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자체가 썩 좋지 않게 나왔고요.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게 이 차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니까 그건 제쳐두고요. 이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문제가 너무 위험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외부에 있는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량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기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무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요. 현재로서는 양산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양산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자체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외신에서는 많이 문제점으로 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산 투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이거는 역시 불확실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다시 S&E 리서치 자료로 돌아와서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정말 위기라고 보는 거는 영업이익률 측면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9.2%까지 하락했거든요. 이거는 현대 기아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춘 그런
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체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췄냐? 그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점, 이거를 들 수가 있겠죠. 중국 업체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장 선점 효과 같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그 전략이 별로 먹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초만 해도 테슬라는 연간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만 대, 그러니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가격을 인하했는데 점유율 격차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물 확보, 이런 것 정도로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변화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렵지만요. 중국이 굉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국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산업의 미래성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하락했다, 그러니까 저가 매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국내 투자자들은 유독 전기차나 배터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둔화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는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될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삭감 문제도 있고요. 업체 간의 경쟁 격화라는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력만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